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가 굉장히 길었죠. 네. 연휴가 기니까 좋기도 하면서도 또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또 다시 일상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또 우리에게는 다음 주 또 쉬는 공휴일이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기 암 환자의 식단 루틴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암 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몸을 위해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잘 챙겨 먹을까 늘 고민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도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쨌든 저의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 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실 저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제가 이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자,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저의 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또 참고해서 네, 그렇게 또 저의 생활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의 식단은 사실 특별한 건 없지만 나름 그래도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로 쌀밥보다는 잡곡밥 위주의 밥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끼니마다 한 끼 야채를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야채보다는 주로 익힌 야채, 익힌 음식들을 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절에 나는 과일과 채소들을 충분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커피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다른 암 환자가 되고 나서도 다른 건 다 끊어도 커피만큼은 못 끊겠다. 네, 이랬던 저입니다. 네, 물론 이제 커피가 암에 이제 암 환자들에게 좋다. 이런 말들도 있고 아니다, 나쁘다 이런 말들도 있고 사실 좋다 나쁘다 말이 많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안 마시는 게 좋을까? 네, 그런데 사실 찝찝한 마음이 든다면 저는 안 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커피 한 잔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힘을 얻고 또 힐링이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사실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커피를 매일 마시지는 않지만 정말 먹고 싶을 때는 또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너무 또 잠이 온다거나 네, 이럴 때는 사실 커피를 한 잔씩 마십니다. 네, 주로 다른 걸 첨가하지 않은 네, 아메리카노 네, 또는 핸드드립 이런 이제 그런 커피들을 주로 마시려고 해요. 네. 아무튼 제가 커피를 굉장히 즐겨 했지만 커피를 줄이고 지금은 사실 끊은 건 아니지만 이제 커피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1일 1차입니다. 네. 하루에 한 잔씩 꼭 차를 마시자라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다짐이랄까요? 네. 차가 굉장히 좋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즐겨 마시는 차가 이제 지금은 녹차이고요. 그리고 현미차도 아침에는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음,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카페 이런 데 가면 주로 많이 있는 차들이 청으로 만든 차들이 주로 많아요. 또 자몽청으로 만든 차, 레몬차, 또 이제 겨울에는 생강차,
대추차, 뭐 이런 이제 그런 차들도 많이 있는데, 뭐 겨울에는 사실 생강차나 대추차 이런 것들도 많이 마시긴 하지만, 사실 카페에 가면 그런 차들이 많고, 뭐 이런 뭐 녹차나 홍차 이런 것들은 사실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집에서 즐기는 차고요. 카페에 갔을 때는 이제 그런 차들은 사실 근데 조금 청으로 담근 차들은 많이 달아서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집에서 차로 많이 즐기는데, 제가 주로 마시는 차는 이제 여름에는 녹차가 괜찮고 겨울에는 홍차가 괜찮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 아침에 또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차가 현미차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볶은 현미를 물에 우려서 이제 아침에 마시면 구수한 맛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또 녹차는 몸을 조금 차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 좋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여름에 즐기는 것이 좋고, 네. 그리고 홍차가 겨울에 즐기면 좀 좋은 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꼭 하는 것이 1일 1차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차가운 물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요. 무조건 물을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차가운 물을 먹지 않고 늘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또는 정수물, 냉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수물을 주로 마신다는 것.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먹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챙겨 먹는 것, 식습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사실 무조건 이건 먹을 거야, 이거는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암 환자로서 이건 먹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네, 사실 두 가지는 진짜 먹지 않고 있어요. 거의 안 먹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 할 때는 뭐 한두 개 맛만 보는 정도? 네. 그런데 이제 거의 먹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숯불고기입니다. 숯불고기. 숯불고기는 사실 저는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을 하면 늘 숯불고기를 먹었어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캠핑을 매일 가진 않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근데 갈 때마다 숯불고기를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숯불고기 맛있잖아요. 돼지갈비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고. 그런데 이제, 숯불은 어쨌든 발암물질이니까, 네, 제가 먹지 않는 건 숯불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족들끼리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저는 이제 후라이팬에 구운 고기를 먹습니다. 뭐 물론 후라이팬에 구운 것도 몸에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후라이팬에 이제 타지 않게 구운 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아니고는 이제 보통 고기를 수육으로 많이 해 먹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숯불고기 말고 또 먹지 않는 것이 날 음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회나 초밥이겠죠. 어쨌든 이제 날 음식에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로 익힌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회나 초밥은 뭐 원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먹어도 됩니다. 네. 뭐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저만의 그런 루틴이라는 거, 저만의 이제 다짐이기 때문에 사실 날 음식은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네. 사실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아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지만 이게 꼭 뭐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사실 먹지 않는다. 네,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연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익히지 않은 음식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어도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뭐 샐러드에 연어가 막 몇 점이 있다 그러면 한두 점 정도 이렇게 많이 먹지 않고 정말 맛만 보는 정도.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먹지는 않지만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건 냉동식품들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뭐 냉동식품들은 간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신선도도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주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너무 편하잖아요. 냉동 뭐 핫도그 이런 거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아이들 먹이고 이러면 너무 편한데 저는 사실 전자레인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제가 그 암 진단 받기 전에 그 3개월 동안 3개월 전에 검진을 하고 이제 3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갔는데 이제 암 확진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3개월 동안 뭘 잘못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3개월 동안 이제 체중을 조금 감량해 볼 결심을 하고, 샐러드 채소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샐러드 채소와 현미밥을 주로 먹었어요. 현미밥을 매 끼니마다 제가 먹을 걸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현미밥을 이제 그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새싹 야채들이나 생야채를 같이 샐러드로 먹고 그렇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후에 암 진단을 받고 보니 저는 사실 이것들도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싹 채소나 이런 쌈채소에도 사실 보이지 않는 기생충들도 많고 그 기생충들이 몸에 들어갔을 때 몸에 기생충으로 인한 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거나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이제 현미밥을 돌려 먹으면서 어쨌든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전자레인지를 굉장히 불신하고요. 또 그것보다 전자파가 10배나 많이 나온다는 에어프라이어는 더 불신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에어프라이어가 이제 사은품으로 받은 게 집에 있지만 거의 쓰지 않고요. 전자레인지도 사실 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데펴야 할 때는 후라이팬에 데핀다거나 냄비를 이용한다거나 이제 뭐 그렇게 주로 하는 편입니다. 암 환자로서의 이제 저의 식단 루틴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좋은 음식, 그 다음에 건강한 요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건 맞아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그렇게 이제 건강한 걸 먹어야 돼, 잘 챙겨 먹어야 돼. 하지만 그렇게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몸에는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의 나의 삶의 습관들을 모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그게 더 몸에 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도 하나하나씩 이제 바꿔가려고 나의 습관들을 나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고쳐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 보면 사실 그게 더 몸에 나쁘거든요. 어쨌든 몸에 좋은 것들을 찾고 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또 평소에 잘 먹었지만 몸에 조금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절제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고쳐간다면 이게 더 내 몸에 네,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뭐 영양 전문가, 뭐 건강 전문가, 의사도 아니고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저의 식단 루틴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 이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또 이제 저처럼 투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듣고 저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암 많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정말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강식단을 막 먹으면서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래야 하나. 남들은 술도 먹고 숯불고기도 먹고 네,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어도 저렇게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맛없는 풀떼기만 먹어야 하나. 네,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네. 그렇게 이제 5년간의 투병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의 시간들을 가족과 떨어져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이제 다른 나라에 팔려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결국은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오릅니다. 네.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2년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설교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나의 고난은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았다. 요셉도 22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네. 저는 아직 22년이 되려면 17년이 남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처럼 17년 동안 투병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5년도 감사하고요. 10년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요셉을 22년 동안 단련하신 하나님이 네, 저의 삶도 그렇게 앞으로 오랜 시간 지금처럼 단련시키셔도 좋으니 오랜 시간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저보다 더 긴 시간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저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낼게요. 아직 17년이나 남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네. 그저 오늘 하루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다들 힘내시고요. 네, 또 한 주간도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 둘, 셋.